처음에는 1억을 일단 모아. 전 지지자 해야 돼요, 사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안 하세요? 수익형. 월세. 제 철학이에요. 어떤 철학이 있냐면 저는 예전에는 수익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은 수익형은 철저히 안 하고 있어요. 수익형 언제 하냐? 저는 일단은 시세 차익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때 이제 월세를 받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부자가 되는 거는 시세 차익이 유리하고 내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건 월세가 유리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시세 차익이 유리하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젊잖아요. 지금 임장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노동을 통해서 벌 수도 있잖아요. 네. 생활비는. 그러면 생활비는 따로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벌고 지금은 열심히 시세 차익을 해서 부자가 돼서 나중에 정말 이제 힘들고 더 이상 나 이제 투자 안 하겠다. 은퇴해야겠다. 이럴 때 이제 내가 모은 돈이 곧 성적표가 되는 거죠. 그걸로 막 내가 한 20억 있다. 다 가고 사는 거고 땅을 온전히 깔고 있는. 왜냐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또 월세도 나오고 아니면 내가 한 50억 있다. 꼬마 빌딩 사는 거고 뭐 100억 있다 하면 중형 빌딩 사는 거죠. 저의 목표는 나중에 이제 빌딩을 사는 거죠. 열심히 시세 차익 열심히 한 다음에 그 월세 투자를 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분상가를 사야 된다고 내 돈에 맞춰서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내 살림의 보탬이 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일단 오르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오르지도 않고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구분상가라든지 생수 조그만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저는 그거 사고 저는 이렇게 행복하신 분은 솔직히 못 봤어요. 그거 사놓고 이렇게 정말 잘했다 이러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진 못해서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들 애로사항이 있으시군요. 애로사항도 많고 후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후회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로지 땅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막 좋아해요. 막 월세도 오르고 나중에 이 건물 가치를 내가 스스로가 올릴 수도 있잖아요. 리모델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지. 결국에는 최종 부동산의 마지막 토지거든요. 사실 토지잖아요. 내가 온전히 갖고 있는 토지 빌딩이라든지 뭐 다가구라든지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어야지. 뭐 내가 당장 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월세 투자에 올인한다 그러면 투자를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몇 채만 딱 세팅하고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투자를 할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을 생각이에요. 벌써부터 나는 월세로 딱 어느 정도 한 300-400 딱 모아서 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약한 생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소득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시세 차익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겠네요. 사팔사팔 열심히 하면서 조금만 앞으로. 네. 사팔사팔 열심히 하면서 뭐 좋은 것들은 뭐 안 팔고 쭉 가져가고 보유한 것 중에서 오래 가져갈 거랑 오래 보유하지 않을 거랑 좀 구분을 좀 하고 오래 보유하지 않을 것들은 사팔사팔 좀 트레이딩도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네, 트레이딩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계속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2년에 우리가 2년마다 단타 기준이 원래 2년이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4년으로 바뀌었지만 네. 2년마다 수익률을 50%만 올려도 내가 처음에는 1억을 일단 모아. 1억 일단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우리 모을 수 있잖아요. 1억은. 1억 모을 수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뭐 200만 원씩만 적금을 해도 4년 5년이면 그래 1억 모으잖아요. 1억 모으면 그 돈으로 2년마다 50% 수익률을 내면 20년 뒤엔 얼마인 줄 아세요? 56억이 됩니다. 56억. 사팔사팔 열심히 하면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정말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1억의 투자로 50%만 계속 수익을 내면 1억이 이제 1억 5천이 되고 1억 5천, 2억 2,500이 되고 계속 50% 수익이 되면 20년 뒤에는 56억이 되거든요. 이것만 잘 지키면 이거 오렌 버핏의 어떻게 보면 복리의 효과인 거고 잘 지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갖고 있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사팔사팔 하는 거죠. 계속 저도 지금 계속 사팔사팔 하면서 수익률을 원하는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났죠. 시장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월세 수익률도 좋지만 저는 당장은 시세 차익으로 일단 부자가 되고 보자. 난 부자가 되고 말 거다. 어느 정도까지의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 56억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56억. 56억 일단? 제 목표입니다. 순자산 56억. 56억이면 건물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죠. 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땅도 살 수 있고.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상향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좀 빨라지시겠네. 세 자릿수까지. 세 자리도 봐야 되지 않을까? 세 자리까지. 이래서 이제 투기꾼 잡나 봐요. 아니 그러면은 현타가 오네요 갑자기. 아니 그러면 이번 정권의 수혜자 아닙니까? 완전 수혜자죠. 전 지지자 해야 돼요 사실. 열성당원 해야 되겠네. 1번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12% 내면서까지 사팔사팔 해야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적응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적응하신 분들. 이거는 이제 적응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은 이제 시작이라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12%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문수로 아이파크가 5억 대인데 지금 10억이잖아요. 대전 크로버가 5억에서 지금 또 10억이잖아요. 크로버 얘기하지 마세요. 캡 3천일 때 보고. 다들 뭐 그렇죠. 네. 네, 다들 그래. 저도 막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뭐 천안 같은 경우도 이미 10억 가까이 가고 있고 이게 12%는 오른 게 아니고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지역이 확실히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12% 내고서라도 충분히 수익 낼 게 있는데 1% 때문에 수익 못 낼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근시안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인 거죠. 12% 내고 그냥 애국자 하시면 돼요.
그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이런 거야. 내가 5억에 샀어. 5억에 샀는데 이것저것 막 취득세랑 뭐 내 보유세랑 따지니까 한 뭐 5억 7천, 5억 8천 정도 들어간 거야.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그럼 그 사람은 절대 5억 7천, 8천 밑으로는 안 팔아요. 손해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하락장이 들어가면은 눈물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겠지.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할 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5억 7천, 5억 8천으로는 떨어질 수 없거든요. 이게 아포유님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조세 정거라고.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면 5억 7천, 5억 8천은 일단 디폴트를 깔고 그 이상으로 팔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이 정말 공급 없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빨리 적응해야 돼요. 이거 적응하는 사람이 좀 더 앞서가는 거고 적응 못하는 사람은 뒤처지는 겁니다. 지금 장 분위기가 지금 네. 뭐 12%고 8%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 쪽 지금 계속 두드리려고 저도 그래서 많이 팔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못난이들 위주로 파는 거죠. 보유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저도 딱 지금 포지션이 못난이를 팔잖아요. 그렇죠. 못난이를 팔 수밖에 없어. 내 공시가를 얘네들 다 잡아먹어. 그리고 공시가를 잡아보니까 아우 씨 막 덜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걔네들마저 이제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걔네들마저 실수요자가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게 보유세가 솔직히 부담되긴 해요. 올해만 해도 제가 1,000만 원을 냈더라고요. 제대로 진짜 애국자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눈물 나. 진짜 이거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생돈이잖아요, 생돈. 제대로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내면서도.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법인이 특히 지금 보유세가 어마무시하죠. 3%에서 6%니까. 법인 분들도 내년 6월 전까지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분들은 차라리 6월 전에 팔고 6월 뒤에 다시 사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획들을 하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재개발 아니 분양권 중도금 대출 나오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하시고 계시죠. 재개발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 재개발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네, 지금 다주택자들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그렇게 빡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놓으면 이미 철거가 됐으면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되고 4.6% 되고 나중에 입주할 때 중과가 안 돼요. 3에서 4% 정도면 내면 돼요. 이제 원시 취득세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면 중과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일단 부담이 없죠. 취득세에서는. 그리고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지금 너무 붐이다 보니까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상품이고 지금 지방에 지금 재개발이 하루가 다르게 막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마산도 그렇고 부산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오히려 지금 다주택자에게는 가장 좋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비싸고 취득세 많이 내야 되고 청약 당첨 가능성 자체가 없고 그러면 새 아파트를 내가 그러니까 가점이 낮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아파트 어떻게 사요? 재개발밖에 없어요. 재건축도 지금 못 사요. 초과이익 환수제도 걸려 다 막아놨어요. 거리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개발은 또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전매 제한이 없어. 청약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정말 최악의 경우는 10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재개발 조합원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조합원이면 정말 희소한 매물을 갖고 있는 거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 재개발 매물이 나중에. 전매 제한으로 다 못 팔게 막아놨는데 내 물건만 팔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더 날리는 거죠 지금. 이게 전매 제한 이런 게 시장이 계속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냥 거래만 터주면 돼. 일단 지역을 보고 큰 지역부터 보고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이제 내가 살만한 거 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세 개를 다 비교해서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별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청주를 예를 들어볼게요. 청주가 안테나가 2개 있다고 봐요. GL이랑 두산 GL이랑 그다음 트릴로체 이 2개가 있다고 봐요. 트릴로체 같은 경우는 거기는 중도금 대출 다주택자도 나와요. 법인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는 투자 수요가 들어가기 쉽죠. 그다음에 GL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장 아파트다 보니까 그냥 1순위야 무조건. 누구나 사고 싶어해. 근데 지금 보면 이미 GL이 5억에서 지금 7억까지 벌써 이미 뚫었잖아요. 네. 이미 이제 여기 안테나가 이제 뜬 거지. 포착이 된 거지. 이제는 이제 어디가 이제 갈 건지 이제 뻔히 이제 보이는 거죠. 옆에 있는 이제 재건축 보명주공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분양권도 갈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왜냐면 상단을 뚫어주면 그 주변에 애들 숨통이 트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좀 조심스럽네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예죠, 예입니다. 예. 거기 가라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야. 괜히 또 괜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괜히 오해해가지고 네. 가가지고 막 잘 사냐고 물어봐 갑자기 사고 나서 비밀 댓글로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샀으면 잘 샀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못 샀다고 얘기해요. 샀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아닙니다. 그냥 송투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거기 샀는데 어떻게 안 샀다고? 뭐 어떻게 팔 것도 아닌데 팔면 바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못 하죠.